왜 이런 이제 반환된 미군 기지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냐면 미군 관할하에 있으면 우리나라 국방부도 사실 그 내용을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군 측의 모든 자료를 의존해야 되는 문제. 또 한 가지는 일단 춘천시나 지자체로 반환이 되기 전까지는 국방부가 관할하면 기본적으로 이 부지들 자체가 다 뭐냐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에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엄격하게 군사 보안을 유지하는 곳이다 보니까 검증할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이 주는 자료, 국방부가 주는 자료, 이게 끝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전제가 실제 우리가 문화재 발굴 조사 과정에서 이런 것이 하나둘 사실로 드러나다 보니까 그럼 국방부의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거냐, 또 미군 측의 말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거냐, 그 중간중간에 또 그런 어떤 증언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불신만 더 쌓이는 거죠, 이 형국이.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반환이 예정돼 있던 미군 기지가 한 80곳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제 58곳은 반환이 됐고 나머지 22곳, 23곳이 남아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다시 원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기간도 엄청나게 걸릴 거고요.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논란과 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위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 규정에 따라서 미군 측하고 우리나라 측하고 국방부하고 어떤 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평등하게 이제 조항이 맺어져 있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저도 그러니까 원주에 사는 시민으로서 네. 원주 캠프로 이제 오염 정화 과정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4월부터 7월까지 이제 조사를 해서 이거를 이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네. 지난달 29일에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정적으로 연기를 한다고 했는데 예. 그 잠깐 나온 그 결과를 보니까 그 이전에 했던 환경부에서 조사했던 것보다 오염 면적이 훨씬 더 많고 네. 지표도 그 원래는 한 7m 정도가 오염이 됐다고 했었는데 예. 조사해보니까 10m까지 더 오염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 초부터 정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걸 정화하는 데만도 25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4년까지 뭐 오염 정화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예. 이것도 뭐 제대로 진행이 될지 좀 의문인 상황인 것 같아요. 비용이 문제일 텐데 만약에 저는 지금 미국하고 우리가 방위비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 반드시 의제를 넣어가지고 방위비 협상에서 이 정화 비용만큼은 훨씬 더 많이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더 넣어서 끌어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거는 또 이 방위비 협상하고 지금 반환된 미군 기지의 환경 오염에 대한 책임 문제하고는 좀 별개로 갈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여하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과 지금 휴전 상태고 또 동북아시아의 전체적인 여러 가지 미군의 어떤 그 병력 운용 어떤 계획 뭐 이런 거하고 맞물려 가기 때문에 사실은 힘이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방위비 협상에 이런 걸 의제로 놓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겠지만은 만약에 이게 사실로 확실하게 드러난다면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지금 형국상으로 보면 미군 반환 기지 문제가 거의 10년, 15년 지금 돼가고 있는데 기지 반환 문제가 그 과정 속에서 누가 계속 딜레마에 빠지냐면 국방부예요, 결국. 왜? 미군 측으로부터는 얻어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그런데 지자체라든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오염 문제가 하나둘 사실로 확인이 되니까 그럼 결국은 이걸 다 떠안는 건 우리 정부가 떠안을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임원 기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여튼 이런 부분은 미군 기지 반환 문제에 반환되는 문제 안에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미군 측에서 오염된 부분이라면 또 이제 이 와중에 또 국방부하고 미군 측하고 또 협상을 또 할 겁니다. 네, 뭐 이번 기름통 발견을 두고 또 허영 국회의원이 입장문을 냈다고 합니다. 이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 필요성이 더 명확해졌다. 네. 이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법률안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기존 법률은 이제 국가가 당사자가 돼서 관 주도로 정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태처럼 공정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3자인 민간 검증단, 네, 이제 재검증을 이제 법률에 규정을 한 건데요. 네. 이제 개정안은 국가가 정화 책임자로 토양 정화를 다 마치고 반환을 한 이후에도 기준치 이상의 잔여물이 오염물이 확인이 된 경우에는 네. 이에 대한
대한 조사, 정화, 검증을 다시 하자라는 거를 재검증이라는 용어로 다시 재정의를 했고요. 이제 자치단체장, 시민단체가 기준치 이상의 잔여 오염물의 재확인을 하자라고 네. 재검증을 요청을 할 경우에 환경부 장관은 재검증을 해야 합니다. 이제 의무 규정으로 두었고요. 이를 위해서 민간 검증단을 구성을 해서 자치단체 그리고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가 들어가는 민간 검증단이 재검증을 해서 최초의 정화 과정의 전반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법률이 이제 개정안으로 안건이 된 거죠. 결국 이런 법적 근거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입장에서도 이런 법적 근거가 생긴다면, 그러니까 이런 법적 근거를 통해서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책임 소재가 나눠지면 어떻게 보면 국방부도 할 말이 생길 수 있어요. 야, 우리 법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건 어쩔 수 없다. 니네들도 이거에 대한 책임을 일정 정도는 져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상황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일단 이 지금 나온 캠페이지의 어떤 그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는 정보 공개가 우선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제대로 된 정보를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또 미군 측에 요청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가 공개가 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가려지면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법적으로든지 아니면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되고 그걸 통해서 또 다시 제도가 개선이 되는 이런 좀 선순환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